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웃으면서 환하게 하려고요. 힘듭니다. 지금 그 감사 자료 제가 받은 거에 보면 3페이지 형태시 기구 및 정원이 있어요. 지금 저번에 이경원님이 7분 발언도 하셨지만 행정타운이 이전하면 현재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고 있나요? 계획은 어떻게 되죠? 그 저번에 1회 추경 때 그 받으셨. 용역 두 가지 각 6천만 원씩 1억 2천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네. 지금 과업 지시서 작성해서 7월이나 입찰을 해서 아마 한 8월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업 지시서를 준비 중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어쨌든 가업 지시서가 있다면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가업 지시서에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대충 크게. 그 하나는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정책적으로 타당한지 네. 뭐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가고요. 하나는 그게 실제로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의 안전 진단이라든지 뭐 그런 그 구체적인 어떤 배치라든지 이럴 때 본관은 조금 그 노후가 되어가지고 네. 여러 가지 건축 쪽에 고려할 바가 있어서 그런 걸 각각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발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뭐 제2청사로 쓴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이 용역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면 27년 말 아니면 28년쯤 갈 건데 그 안에 하자면 벌써 그것도 한 1년 이상 걸릴 거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거기서 여기 보면 기구 및 정원이 있고 그런데 이 청사로 쓴다 하더라도 어떤 국이 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지금 나가 있는 거나 거기에 다 집어넣고 채운다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야만이 그 도시가 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업지시서에 꼭 좀 넣으셔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원님도 작년도 조치사항을 보고 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까 6급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지금 보면은 제가 직렬 승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각 직렬별 네. 뭐 어느 한 직렬이 뭐 유독히 조금 빠르고 어느 직렬들은 좀 느리다 이런 좀 지적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자료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좀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지만 점차 지금 많이 완화가 되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뭐 6급 같은 경우 6급으로 이제 진급하는 경우에 직렬별로 가능한 한 저희들이 안배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좀 실정이고요. 네. 어느 한 직렬이 승전이 좀 유독히 빠르다. 네. 그리고 좀 느린 직렬이 있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빠른 직렬에 그 한 결혼 인원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그 느린 직렬한테 이렇게 안배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아예 계획을 세워놓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원, 복지, 환경, 또 토목 이렇게 직렬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 직렬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돼요? 행정 직렬하고 나머지 제가 거론한
직렬하고 기타 직렬하고는 지금 거의 뭐 좀 느린 직렬은 음. 뭐 간호직이나 아니면 뭐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세무직렬 이런 직렬들이 조금 느린 편이고 나머지 직렬들은 그래도 저희가 뭐 가장 빠른 직렬하고 느린 직렬을 봤을 때 1년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고 있다고 하고 그 시간이 뭐 갑자기 확 변할 수는 없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토목직 같은 경우는 단수 직렬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직렬은 행정직하고 교차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에 맞지 않는 직렬이 가 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 직렬을 잘 살려야 되는 부분하고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제 직렬별로 이제 가야 할 그 TO가 조금 이제 소수인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는 직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직렬을 다 고르게 똑같이 이제 승진하고 이제 자리에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조금 저희들이 이제 복수 직렬을 좀 늘리는 걸로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복수 직렬을 해도 그 업무에 별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나 그런 걸 잘 들여다보고 복수 직렬을 좀 푸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한 구급 이제 직원들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승진이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네. 지금 8급으로 저희들이 TO를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8급 정원을 좀 풀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 11월 달 같은 경우는 한 15명을 풀고 올해 상반기에는 한 20명 정도를 8급 정원을 계속 늘려서 지금 막혀 있는 승진이 막혀 있는 직렬들을 계속 풀어주려고 지금 저희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뭐 일반 회사든 공직이든 이 진급한다는 거에서 똑같이 올라와서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된다면은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키고 또 한편으로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성취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좀 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더 올라갈수록 우리가 의회가 4년에 한 번씩 선거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또 치열하고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다 취합해서 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잡음이 많이 안 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과 장애인과가 이번에 이제 분리가 될 텐데 그때는 복지직 과장님을 계약하고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이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노인 복지과하고 장애인 복지과는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분리하는 거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고 지금 예 시행 규칙만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바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7월 마지막 주 정도면은 발령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직렬에 대한 특수성이 있으니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에 그 맞춤형 복지직 윤리 운영에 대해서 잘 맞지 않게 한다 해서 거의 많이 수정이 됐는데 아직 안 된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차츰 그 지금 현재 인력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주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인력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좀 인력 상황이 좀 나아지는 걸 봐서 그건 좀 맞을 수 있게 네, 조정하도록 그중에 하겠습니다. 이제 비전일동은 송탄동에 해당이 돼요. 근데 비전일동 같은 경우 인구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오히려 팀이 3개고 다른 읍면동에 5-6개 팀이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쪽 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구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도 5-6개 때문인데 비전일동 같이 인구 많은데도 3개 팀이 있어서 그게 안 맞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건가요? 근데 그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공문도 시행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좀 저희가 살펴보니 그건 좀 맞지 않는 좀 내용이 있어서 그 이제 담당 이제 동장님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팀도 좀
보셔야 돼요. 어느 팀을 줄이고 어느 팀을 좀 늘려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총량자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필요에 따라서 해야지. 그냥 계속 하던 습관대로만 하고 그게 안 맞는다 해서 그 부분만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인사이동이 잦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거나 그 사업의 연계가 잘 안 되거나 이해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매번 만나서 몇십 년을 함께 가는 이 동료들 간에 서로 진급하고 싶겠죠. 근데 또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그 점수를 주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는 것도 있지만 협격한 공을 낸다거나 정말 이 사람 새로운 아이템으로 뭔가 새로운 걸 한다거나 기회를 줘서 그럴 때는 좀 진급할 수 있는 모습도 보여줘야만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고 열심히 하려는 의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냥 뭐 순차선 늘 이렇게 해왔던 식으로 한다면 뭔가 내가 뚜렷하게 더 공을 세워야 되겠다. 새로운 계획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 중에 지금 업무적으로 이제 힘들 민원도 많고 업무도 과한 거에서 이제 실적을 내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 그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뭐 시장님도 그렇지만 그 승진 우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점이라도 아주 가점 제도가 있어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우대로 해서 승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피 부서뿐이 아니라 본인들이 서로 좋은 아이템도 내고 정말 평택시 어떤 계획서를 낸다거나 이런 기회는 없나요? 마찬가지로 네. 그 이제 업무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거나 뭐 이제 제한 제도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어제였나 그 국에서 보니까 제한 제도가 의외로 우리 공무원들 분들에서도 제한 제도 채택된 게 없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시정에 대해서 네. 각종 이제 그 제한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시정 발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시책 사업 중에서 우수한 이제 성적을 거두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실적별로 해서 가점을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인사 가점을요. 네.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뭐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자치협치과 보면 그 각 읍면동에 그 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그 강사들 쓰는 거 제가 또 전에 네네 말씀드렸지만 예. 그 강사들이 이제 평택시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 도시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장 전입만 해놓은 경우가 있는데 강사를 하려면 우리 시에 일단 전입하고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그 저희가 관내 똑같은 조건이면 관내 계신 분들 쓰라고 이제 그렇게 계속 회의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읍면동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에 올려있 때나 이럴 때도 같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많이 이제 개선돼 나가고 있는데 아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입하고 1년이 되든 6개월이 되든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못해도 뭐 3년을 살았다든지 뭐 이런 제한이 없으면 바로 전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 서류상에는 평택 시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그거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강요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 좀 수긍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점차 개선 더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강요가 아니라 그거는 어떤 규칙 같은 걸로 정해지지는 않는 건가요? 없어요, 조례는? 그게 딱히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강사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문 강사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내에 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전문 강사 없는 그런 예. 분들이 들어온다면야
그거는 이해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저한테는 예, 예. 민원을 얘기하니까 일부 이제 그런 데가 좀 예, 있습니다. 그런 근데, 거에 예. 대해서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잡이라고 그래, 예, 직업이라고 예. 그럴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 어. 주민자치 회장님들이나 같이 이제 원래 해고할 때 그 제안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많이 수긍들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점차적으로. 네, 그거 좀 신경 써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다음에 255페이지 청소년 그때 그러면 청소년의 날 신규 힐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청소년의 날 행사는 5월 네네. 31일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때 힐링 콘서트는 예, 실시했습니다. 근데 예, 했고 신규로 어떻게 했어요? 예, 뭐- 저희가 한 5천만 원 예산이었는데 네. 근데 원래는 입찰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선관위에 질의도 하고 하는 시간이 조금 예,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잘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이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저희 이충 문화센터 2충동 분수공원 앞쪽에서 저희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마당 네. 어울림마당에 체험 부스하고 힐링 콘서트하고 연계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날 그 기념사나 이런 거는 그 다음 주에 바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네네. 기념사는 안 하고 그냥 예, 했어요? 행사로만 뭐 추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했대지만 많이들 참석은 했었나요? 예, 청소년 위주로 해서 참석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2페이지 이건 장학생이고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그 장학관 이제 서울의 대학 가는 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선호하고 경쟁률이 있잖아요. 예. 있는데 거기 심사 기준에는 다자녀가 2명 이상일 때잖아요. 근데 다둥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4명, 5명인데 이분들은 다자녀로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분, 5명의 자녀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평택에. 근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장학금을 그냥 다자녀에 집어넣는다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규정을 넣던지 해서라도 다둥이 쪽은 좀 새롭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사 에너지 전략 캠페인 추진이 있어요. 네. 예, 그거는 어떻게 캠페인을 하시는 거예요? 시청 자체에서 에너지 전략을 캠페인하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그 시청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오르내릴 수 있는 그 계단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에너지 절약 그러니까 포스터를 붙이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하는 거예요? 방법이? 난 뭐 서로 의논해서 새로운 계획서를 마련하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라도 하면은 뭐 좋겠죠. 근데 이제 작년에도 말했지만 지금 시청사가 몇 도를 유지하죠? 작년까지는 28도를 유지하게 됐었는데 네. 올해는 중앙정부에서 공문이 와서 여름철에는 26도로 그렇죠. 2도 내렸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네요. 못해도 26도 내야 이게 회전도 되고 에너지가 도는 거지 28도 하면 아니나 밖이나 해요. 그러면은 오신 분들도 덥고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어렵고 제가 들어갔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짜증이 먼저 날 것 같은 거였는데 26도면 적정선은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보면 우리 회계과는 우리 평택시에 있는 모든 계약 같은 거를 많이 추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녹색 건축가나 도로 공원 같이 예산이 큰데
이런 데도 있고 또 뭐 수의 계약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요한 거는 그 장기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녹색 건축하는 도로 공원 같은 게 직접 그 국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장소, 사업소, 네. 뭐 예, 소별로 그리고 액수가 별도 커요. 예, 별도 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직접 했을 때는 우리 회계과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청사 건립 기금처럼 기금으로 네. 하는 사업은 직접 거기 소관 부서에서 국 소별로 계약을 하고 그 기타 금액은 저희 회계과로 1,000만 원 이상은 계약 의뢰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녹색 건축가에서 계약한 내용을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통해서 조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본청에 있고 하도급을 또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급을 준 거에 어디다 하도급을 줬는지 하는 뭐 그런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저희들이 그 보통 이제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을 업체를 지정을 하려면 네. 감독 부서를 경유해서 저희 회계과로 그 서류를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통계를 낼 수는 있겠네요. 하도급에 그러니까 직접 할 수도 있고 하도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하도급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하도급 통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 408페이지 보면 5억 이상의 공사 구매 등 계약 집행 현황을 봤어요. 거기가 71건 중 8건만 평택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예요. 근데 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몇십억씩 되는 공사들을 하고 가는데 우리 평택시에 있는 업체들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인력이나 장비. 그러면 몇십억 공사를 해더라도 우리 내수 경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앞에서도 말을 하고 지금도 하지만 우리 평택시에서 일어나는 몇십억 몇백억짜리 공사가 실제로 우리 평택 시민이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겉문말 젖을 뿐이지 우리 이렇게 경기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게 과장님들이 좀 관리 감독하고 권고를 좀 하면 좀 더 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계약 부서나 또는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는 그 하도급을 평택시 있는 업체에 하면 더더욱 좋고 거기에 쓰는 인부라든가 장비를 좀 쓸 수 있도록 많이 권고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렇다고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할 수 없지만 권고를 좀 더 하면은 더 쓸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 공사 입찰 공고문 자체에 평택 지역의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일어나는 그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기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제 각종 평택시 이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주택부서나 건축부서에서도 이제 그 업체에다가 관내 업체 네, 장비나 인력 사용을 권고하고 네. 있고요.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업체에서 이제 자기네 이제 쓰던 기존에 쓰던 업체를 많이 사실은 쓰고 있는 게 실정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그 업체가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요. 저희 시에서도 이제 가급적 관내 업체 장비 쓰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성남, 시흥, 안산, 대전, 포천, 서울, 논산 뭐 이렇게 각종 넓은 이렇게 많은 게 있어요. 경상남도, 김해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업체를 안 쓴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데리고 와서 여관방을 잡고 거기 사람들을 쓴다는 거예요. 뭐 여관방에서 나오는 내수 경기도 있겠지만 거기에 비한다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권고하고 적극성을 띄면 10개 할 거 5개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장비나 또 인력을 쓴다면 내수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몇백억 공사하고 몇십억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돈을 못 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권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있고 저 역시도 더 한번 체크할 겁니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 SOS 보면 이제 이게 조건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취약계층에 있다가 이제 독거로 혼자 사시다가 뭐 자식이 전입해 온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상은 그대로 사시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전화를 하면 안 된다고만 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이제 놓이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건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 그 하죠. 복지국 참고해가지고 네. 예, 거기 대상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는데 이제 서류상하고 실질상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냐고요. 지금 원론적인 말씀하신 거 그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원론적을 떠나서 서류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되신 분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앞으로 찾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해 그렇죠. 나가는 네.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각지대에서 멀리만 찾을 게 아니라 사실은 독거 노인이시거나 취약자 계통이었는데 어느 날 자식이 전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산이 있게 되고 이래요. 그럼 거기 그냥 그대로 사각지대가 바로 놓이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장시간 동안 행정자치국장님과 실과장님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뭐 지금 각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은 평택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 타워의 엔진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관리나 인사, 행정서비스, 민원처리, 법무, 정보화를 통합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민주화의 상징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부서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의원들께서 주시는 의견 잘 경청하시고 적극 행정에 적용할 것은 적용해 주시고 개선할 점을 개선해 주시는 이런 그 적극적인 자치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예,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주신 의견은 꼭 새겨 들으시고 꼭 저기 개선 방안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저는 예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총 예산이 지금 7개 국 총 합치면 2,795억 3,927만 원 정도가 예산인데
지출액을 살펴보니 2,606억 5,096원이에요. 그래서 집행 잔액을 보면 1.95%인 54억 5,32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2월액을 살펴보니 명시 2월과 사고 2월, 계속 2월비 해서 134억 3,500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여기에 뭐 계속비 2월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 연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명시 2월이 7억 1,372만 전체액의 0.2%의 명시 2월이 됐고 사고 2월이 1억 7,754만 정도 한 0.6%의 그 사고 2월이 발생인데 뭐 비용에 비해서 많은 그 2월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 예산이 좀 부족하고 힘든데도 이렇게 잔액이 54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 국장님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결산 자료는 제가 좀 죄송한데 안 갖고 와서요. 그건 예. 별도로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행정 서비스나 조직 관리 뭐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집행 잔액이 54억 정도가 이렇게 그 1.95%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았고 여기에 교육 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많은 2월액이 지금 많이 발생했어요. 133억 9,248억 원. 이게 교육 뭐 청소년관 뭐 사업이 연속성이 있으니까 저기 그렇다던 치는데 그래도 다음 연도에는 2월액이 없이 잘 유효적절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 다음은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평택시 통합 30주년 기념 대화합 축제 추진하고 계시죠? 저희가 네. 예산 12억 5천만 원 해주셨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예. 지금 이제 행사 총 감독 지금 선임을 했고 예. 용역 업체도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번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개막 공연과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폐막 공연 준비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억상자 타임캡슐 그것도 지금 이제 업체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준비해서 시민들께 좀 유물하고 기념 그런 유산 같은 것 좀 모아가지고 선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포럼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30주년 기념을 해서 우리 시 30주년, 30년 동안 통합 후에 우리 평택시의 발전상과 그다음에 향후에 우리 시에 이제 나아갈 어떤 미래 발전상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제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별도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뭐 다른 부서하고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23개 부서가 지금 TF팀으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13분의 이제 전문가들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완전히 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거는 그 타임캡슐 그 장소 선정은 되셨나요? 그 실시할 장소는? 지금은 이제 한박산 공원에서 일단 제막식을 할 예정이고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청사 부지에 그거를 매립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일단 저희들이 이제 수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예. 청사가 이제 건립되고서 안정이 된 후에 그걸 다시 매설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12억 5천만 원에 대한 용역비가 전체 그 각 분야별로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소요되나요? 지금 타임캡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9천만 원 예산을 지금 잡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30주년 그 행사 개막과 폐막식 이제 전체 운영, 그러니까 축제 운영하는 비용으로는 한 9억 9천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포럼은 5억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희들이 그 개막식 할 때
그 평택시 어떤 미래 발전상을 조금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드론 라이트 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8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을 좀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종 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이제 운영 수당이 좀 필요해서 그건 1억 6,600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준비하면서 좀 필요할 이제 예비비가 좀 필요해서 그건 2천만 원 따로 이렇게 배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그 지금 용역비 들어간 분야별 각 세부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하실 수 있죠?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또 이 용역 발주를 여쭤보냐면요. 제가 지금 살펴보니 평택 시민이 우리가 이런 용역 발주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평택 시민이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제가 그 바람에서 지금 여쭤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용역 발주 내용에 나와 있는 거 평택 시민이 무슨 일을 용역을 맡았나 하고 제가 살펴봤어요. 여기에 이제 시민의 날 기본 용역 계약이 532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원주시에 있는 좋은 사랑 극단이라고 이게 돼 있고 또 시민의 날 축제 BD 디자인 개발 이거는 이제 문화공장 해봄이라고 이거는 요 평택시에 있는 거죠. 418만 원이 돼 있고 시민의 날 행사 용역 2,044만 원 푸른 계획이라고 이것도 이제 평택에 있는 업체예요. 이렇게 돼 있고 평택 시민의 날 기획 용역 295만 원 타학그룹이라서 이것도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용역비가 좀 소규모죠. 그런데도 이런 게 이제 왜 타 지역차가 돼 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타임 캡슐 이런 거는 어디 용역 업체예요? 타임 캡슐은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타임 캡슐도 저희들이 이제 그 입찰을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 저희 관내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닌 것 같아서 예. 어, 그 타임 캡슐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그렇죠. 예. 국내에 몇 개 안 되게 극소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전문적인 업체에다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 맡겼을 것 같고 드론쇼 운영 용역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드론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여기는 어디 업체예요? 요것도 아직 그것도 지금 전문? 선정을 안 했는데요. 예. 그 드론 라이트 쇼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3개, 4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요걸 예. 전체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띄울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살펴보면 시민의 날 홍보물 제작 용역은 이게 이제 우리 평택 업체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이렇게 보면 평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규모의 그 몇백 되는 예산 이런 것만 우리 평택 시민이 맡게 돼 있고 대량으로는 몇 억짜리 뭐 이런 거는 다 외지업 전문 업체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 시민보다는 외지에서 온 이런 것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아쉬움 같은 걸 느끼는데 물론 저희들이 평택 시민한테 공모 선정해서 드리고 싶어도 그걸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행사를 개최할 때도 우리 평택시에 있는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소통의 자리를 함께 빛낼 수 있으면 좋은 의견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행사 기간이 언제죠?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입니다. 3일간이죠.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진짜 그 상계시군 통합화 30주년 기념 진짜 좋은 그 기획을 하셔가지고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본 의원이 질의한 그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56페이지에 보면 육아휴직 승진 관련 이분들이 그 육아를 인해서 이제 휴직을 하고 오게 되면 승진의 기회가 멀어진다. 뒤로 물려진다라는 이런 민원을 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2025년도 인력관리 계획 육아휴직 직접 본청 근무 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읍면동이 아닌 본청으로 바로 복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계신가요?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을 이제 바로 할 거고요. 예. 저희들이 요거 관련해서 저희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설문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정도면은 괜찮겠다 해서 직원들과 또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요건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된 게 아닙니다. 요즘 저출산에 육아 출산들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지금 부부 공무원들이 많죠. 젊은 층에 이런 공무원들이 우선이라도 평택시에서만이라도 이런 분들한테 그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시에 자체에서도 주기도 하지만 진급 기회가 미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선으로 채용되고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고 하고 기왕이면 좋은 부서로 진급을 한다 그러면 진짜 아이들 출산을 안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또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이제 육아휴직 경력도 좀 예. 인정하는 게 확대가 돼서 우리가 거의 금평을 할 때 이제 근무 점수도 들어가지만 경력 점수도 들어가는데 예. 그 경력 점수에 이전에는 첫째 아이의 1년간만 그 경력 점수를 쳐줬는데요. 지금은 자녀 무관하게 3년 동안 경력 점수를 다 이렇게 합산을 해서 점수에 반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개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더 신경 쓰고 우리 육아휴직자들도 좀 더 힘을 얻어서 좀 공정하게 승진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평택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전국 출산율이 0.7%인데 우리 평택시는 작년 같은 경우는 1.1 전국에서 1위 뭐 이렇게 출산 이렇게 1위를 했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이주해 오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있어서 출산율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우선 저희들 공무원 측에서 이런 앞잡이가 되셔서 진짜 출산을 하게 되면 더 어떤 그 피드백 이런 게 좀 주어지고 이런다고 하면 아마 출산율 높이고 물론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떤 그 출산율 저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행정자치과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봉사 1번지 평택구현이 있습니다. 158페이지예요. 여기에 지금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니 평택시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17만 454명. 여기에 이제 활동이 연인원 4,294명, 실인원이 8,848명이 평택시의 자원봉사에 지금 등록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활동 단체가 뭐 한 708개 단체, 활동처가 440개 이렇게 해서 그 자원봉사 그 참여 인원들이 굉장히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살펴보니 100시간 자원봉사를 실시한 사람 77명을 논산 세종시에 뭐 어떻게 그 보내는 게 워크숍 보내는 건가요? 이게 뭐죠? 네. 그 지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로.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100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연간 100시간입니다. 예. 연간 100시간인데 또 예. 연간 영화 관람수가 500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예. 또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죠? 워크숍을 이제 못 가시는 분이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예. 불만이 내부적으로 조금 있어서 그걸 예. 이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예. 관내에서 영화 보는 거 이제 그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 예. 막 올해부터 아마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올해부터 알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2,000시간 봉사자 워크숍이 있는데 1박 2일이죠. 네네. 뭐 예. 45명 경북 안동 뭐 일대를 한다고 했고 예. 또 2,000시간 하신 분의 뭐 이제 봉사자한테 뭐 신안이나 목포를 이렇게 워크숍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구분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2,000명인데 이제 2,000시간 아니 2,000시간. 예, 예. 이제 넘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험적으로 많이 하신 분들에서 혜택을 인센티브를 조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동으로 아마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동에 이제 그 전통 뭐 하야마을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어서 또 많이 원하고 계셔가지고 그쪽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평택시 봉사 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자뿐만 아니라 읍면동 그 각 단체에서 봉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봉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김장 봉사를 하든 무슨 이렇게 봉사를 하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지금 장애 이렇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아, 네. 팔이 이렇게 쭉 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항상 꼬부라져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산재보험 혜택이 보험을 따로 자원봉사자들한테 들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보험 치료를 했지 뭘 이 정도만 치료만 했지 그 다음에 어떤 건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한번 해서 이분들이 좀 많은 심한 장애를 입었잖아요. 봉사하다가 미끄러져가 넘어져가지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뭐 이렇게 인센티브로 우리가 그 병원 치료비 그런 거 외에 차후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산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 없으면 뭐 어떻게 조례라도 타 시군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해서 이거를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 예.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봉사하시는 분이 손이 장애가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방안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해 보시기 추가로 검토해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예. 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금 있죠? 네네. 예. 이게 예치가 공공예금도 있고 정기예금도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예. 보면 공공예금은 이자율이 싸요. 0.45%, 예. 정기예금은 2.81%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자율이 높은데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3억 얼마죠? 3억 여기 3억 정도 됩니다. 지금 3억 작년 연말 기준으로 3억 274만 원 정도 예, 되네요. 예.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게 그 공공에다가 하는 이유가 뭐고 아니면 일반 그 정기예금 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2023년도에 공공예금의 0.45% 그 실시를 했고 공공에는 이자가 0.45%인데 정기예금은 이자가 좀 높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3억 중에서 예. 작년까지는 이제 거의 이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제 기부를 하면 예, 30%를 이제 그 답례품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를 예산을 따로 세웠었는데 예, 그거 이제 올해부터는 그거를 이제 그 기금에서 직접 예. 주게끔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공공예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시로 기부할 때마다 돈을 빼서 이제 그 답례품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수시로 입출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기 예금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건 안 쓰는 부분,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이제 그 부분만큼 들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구분하기 예,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정기예금은 고정적으로 예금 이자율을 예, 높이는 데 그렇습니다. 넣고 이제 수시로 뺄 지금 이제 수 답례품 나갈 비용 그거를 예, 이제 그렇게 해놓은 그거는 또 겁니다. 이제 예, 공공에다 수시로 빼야 넣고. 되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이제 2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도시 간 국내 교류 관련 현재 협약 사항 및 향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계약 맺은 우리가 협약을 맺은 시가 이제 신안군이 2019년 11월 5일 저희 8대 때 계약 맺는데 저희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충북 제천시 협약일도 2020년 3월 17일 날 우리 또 평택시 의회에서 제천에 가서 저희가 이제 맺고 왔어요. 맺고 왔는데 우리 뭐 경제, 문화, 체육, 관광을 교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맺은 협약입니다. 예, 예. 그 뒷장에 한번 봐주세요.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타시군 우리 자매 맺었을 때 방문 혜택이 신안군 이런 데 가면 50% 이제 신안 시민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우리 제천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50% 혜택을 주는데 어느 숙박시설 같은 데는 30%를 혜택을 주나 봐요. 아마 이제 그게 조금씩 수박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데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 평택시 방문 혜택을 제가 살펴봤어요. 진이천 유원지 주차 할인율 50%입니다. 이분들이 자매 맺어가지고 진이천 유원지 찾아간 사례 그 직계 같은 게 나왔나요? 직계는 따로 안 나오지만 이제 그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다녀갔다가 이렇게 다녀서 가신 경우는 있습니다. 일부 예, 많지 않고요. 농협기술센터는 안 받잖아요. 입장료. 예. 진이천 유원지 이거 할인 주차 50%라고 이렇게 써 있고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 사용료 30%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팽성읍 내리 캠핑장 할인은 협의 중. 팽성 내리 캠핑장 그러니까 뭐지 야영장 예, 캠핑장을 맞습니다. 사용할 때 예, 쓰는 예. 비용이죠. 예.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몇 명씩 오시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단체로 뭐 이렇게 버스를 한 대 오고 이러면 이런 거 저는 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야영 같은 보는데 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쓰기는 어렵죠. 예. 그렇죠. 개별적으로 얘기하죠. 예, 맞습니다. 문제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이제 7월 16일 날 원주하고 혁신도시하고도 자매를 맺기로 예, 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예. 공주시도 있을 거고 근데 참 우리 평택시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갈 곳이 부재하다는 거. 예? 저희도 많이 느끼고 그죠? 있습니다. 예. 이거 저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진이천 유원지 주차장 할인료 50% 해주는데 과연 이분들이 뭐 자기 차 끌고 진천 유원지 갑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그건 예, 맞는데 이것도 이제 홍보 관광 진짜 파트하고 이제 이렇게 예, 협의해서 80분에 예. 비해서 진짜 이거 너무 협소하고 진짜 뭐라고 어떻게 보기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저희가 이제 그 그렇죠? 호텔이라든가 이제 큰 이런 호텔 같은 것도 없어서 많이 좀 유치하는데 애도 먹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제천이나 이런 시장 같은 데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해서 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덕에 아마 호텔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저희들이 홍보해서 작년에 예. 재작년에 몽골에서 12명의 방문단이 왔을 때도 평택시에서는 묵을 호텔이나 여관 같은 게 별로 마땅치 않아서 오산에서 주무시고 와서 점심은 여기서 먹고 저녁 만찬도 여기서 평택시에서 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거는 뭐 해외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외를 치더라도 저희가 해외에 우리는 주최선 치더라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자매를 맺을 때 우리는 뭐 제천에 가서 맨날 제천 가죠. 새마을에서도 가고 주민자치에서도 가고 많이 네, 가요. 많이 갔습니다. 예. 그 신화도 많이 가고 이제 이러는데 네네. 그분들이 왔을 때의 대책은 뭐냐? 그게 좀 아쉬워서 한간에선 이제 삼성전자만 매일 모시고 간다며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에서도 어떤 때는 좀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오니까 이제 예. 이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발굴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이게 느끼고 이제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치과의 문제가 아니라 평택시의 문제입니다. 네네. 이제 이런 점을 잘 유념을 하셔서 우리도 타시군들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고 모시고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좀 알겠습니다. 한번 개발했는데 신경을 좀 써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에 대한 제가 이번에 그 느낀 점을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자료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번 그 21대 대선 선거 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루어졌던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게시대가 사전투표 5월 29일에서 5월 30일고 6월 3일 사전투표 동료라고 저게 어디서 다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게 평택시에서 자치과에서 저 프랜카드를 달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1번에 대통령 지금 되셨죠? 그분 밑에 동네 사람들 같이 투표하러 갑시다. 저기에다가 평택시에서 저 현수막을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거하느라고 저희들이 이제 잘 몰랐지만 시민 제보를 받고 저희들이 같이 갔어요. 저건 형평성에 좀 안 됐다, 어긋나다. 평택시 예산을 가지고 저기다 현수막을 꼭 부착할 곳이 저기만 있느냐, 이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예,
그래서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행정 게시판을 수정을 해서 이제 우리 박창희 과장님 달았죠. 다른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지적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들 만나서 얘기한 결과 저렇게 내가 꿈꾼 대한민국 투표를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저거를 행정 게시대나 아니면 그 프랜카드가 아닌 저건 출장소 앞에 송탄 출장소 앞에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저거로 이제 다 바꾸셨어요. 바꾸셨는데 또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저거는 평택시 전역에 이제 저렇게 바꿨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자료를 주셨죠. 우리 과장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저거 현수막 게시를 지금 했는데 먼저 거는 개당 6만 원씩 60개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저 게시대 그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저거는 얼마에 몇 개를 게시를 또 이중으로 다른 거잖아요. 먼저 거는 떼시고.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투표율이 낮다 보니까 이제 그 투표를 좀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업체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 같은데 저희가 그런데 이제 다를 챙겼는데 장소가 그것도 자치과에서도 책임이십니다. 다를 장소가 없어서 저렇게 많은 행정 게시에 달고 이럴 때도 많은데 꼭 그 프랜카드 밑에다 그거를 달아야만 쓰겠냐. 제가 아까 사진 찍은 게 예. 홈플러스하고 저희가 바로 이제 시정을 하긴 했는데요. 예. 포스코 사거리하고 비전 그쪽하고 비전 일동하고 그쪽은 이제 제가 가보질 않아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시민의 제보가 들어오는 겁니다. 평택시 예산을 가지고 현수막을 꼭 아까 1번 거기다 좀 다시 해줘 보세요. 저렇게 달아야만 쓰겠느냐. 이래서 저는 이번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바로 이제 그렇죠. 말씀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되고 예.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어쩌면 저기다 저렇게 저 사람 옷 입은 것도 파란색이고요. 글씨도 다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저 플랜카드 밑에 저렇게만 달아야만 쓰겠냐고요. 공교롭게 이제 저렇게 된 상황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로 시정 조치는 했고요. 무조건 그 플랜카드 현수막 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요. 앞으로 저런 예, 거 예.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자료 저 현수막은 60개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 지금 저 현수막은 근데 다음에 한번 그다음 저 현수막 제가 한 거는 알기로는 현수막을 두 가지로 저렇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두 가지 안 달았어요. 아니, 두 가지로 아마 저한테 다른 걸로. 자료 왔을 아, 때는 예. 한 동에 몇 개씩 달았는데 한 동에 2개씩만 달아도 25개면 되면 50개예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저거 그러면 뭐 50개인데 10개 달았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확인해보고 제가 자료를 예,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꼭 저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 온 자료에는 이게 그 송수 그래픽이라는 데에서 60개만 했다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차후에 다른 게 몇 개고 저 하나에 해당 단가가 얼마인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차후에 저런 일이 앞으로 또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하겠습니다. 예. 꼭, 주의하시고 오해를 꼭 충분히 오해가 사지 살만한데 않을 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저런 걸 게시할 때 일본 해주시- 후보한테도 이제 붙인 것 같은데 예. 이게 그게 이제 붙이다 보니까 붙일 자리가 마땅치 않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왜 했다고 마땅치 그러는데 않아요? 저한테 맹기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 예. 띄라고. 예, 예. 하여튼 저런 거 있잖아요. 잘 저기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자치 행정관을 마치고요. 식사 아니 저기 간단하게 제가 교육 청소년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청소년과는 우리 그 먼저 우리 김명숙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각 의원님들께서도 또 차후에 또 말씀도 해주실 거예요. 제가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 평택 시민도 알고 공무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그렇지만 우리 기획의 담당이 위원회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담당입니다. 언론인들한테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를 안 해주셔서 저희들이 언론인한테 저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협약식을 맺은 것도 저희가 6월 10일을 맺은 것도 저희가 알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조치 여러 가지 사항들 알아본 게 이제 6월 17일 날 거기서 철회 요청을 해서 철회를 했고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 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을 요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입법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래서 지금은 철회가 됐는데 화면 좀 띄워줘 보실래요?
저게 그 송담 가칭 송담학교 부지 송담리 838번지하고 송담리 839번지 총평이 7,018평 정도 되는 그 부지입니다. 저게 이제 송담 신도시 바로 앞에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 자료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저게 그 우리 평택시 우리가 그 평택시 업무 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업무 조례가 잘못된 거 아시죠? 평택시 조례에 의하면 6조 1항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택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했어요. 근데 의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 하셨죠? 이거 잘못되셨나요? 안 잘못되셨나요? 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조건을 붙여 업무 제휴를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2023년도 6월 24일 개정된 법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외에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 안 하셨죠. 네, 요번에 보고의 건으로 지금 올린 사항인데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렸죠. 네. 많이 우리가 해명도 듣고 했는데 네. 이 처사는 우리 평택시 의회를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의회를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의미라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이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오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동의를 받고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47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가 있습니다. 8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일은 저희들이 이거 승인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 의회 조문들을 볼 때 송당구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거냐 아닌 승인권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협약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 있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저희 상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정기회의 때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는 28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제 잘못으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이제 의원님들께 수시로 이제 보고드리고 협의할 테니까요. 이제 개교에는 문제 없게끔 같이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은 참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차후에도 저희들이 그 잘못을 시인하고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묵과하고 넘어갈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와 경기도 교육지원청이 체결한 가칭 송당구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은 의회 성인 없이 체결하기에는 조례 위반이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 의견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예. 우리 평택시 자문 변호사 의견도 추후 의회 승인을 받고 업무 협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왔고 평택시에도 이거를 다 이제 이해를 하고 다시 보고의 건을 철회하고 승인의 건으로 다시 올리기로 하셨죠. 앞으로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 과장님과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앞으로 주의해 주실 수 있죠? 네, 이념에서 꼼꼼히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우리 언간 시민단체나 우리 그 한간에서 언론단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그 평택시에서 무시하는 처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런 그 비난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비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어디 갔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